서예를 공부하기 전에 선 연습을 먼저 해봅니다. 지금 연습해보는 선은 전통 서체 기본획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편하게 글씨를 쓰기 전에 손의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해 연습해보는 선입니다. 여러분들은 글씨를 쓸 때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글씨를 쓰기 전에 마음은 글씨를 잘 쓰고 싶은데 글씨 쓰는 재능이 없어 자신을 글씨 못 쓴다고 생각하고 글씨를 쓰지는 않는지요. 어떤 일이든 공부하고 연습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글씨를 쓸 수 있습니다. 나는 글씨에 대해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글씨를 균형감 있게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안고 먼저 선 연습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선 연습을 하다 보면 한글을 자연스럽게 쓸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서예에 필요한 4가지 재료를 준비해 줍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붓, 먹, 벼루, 화선지. 그렇죠. 요즘에는 벼루 위에 먹을 가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먹물을 많이 사용합니다. 벼루 위에 적당량의 먹물을 따라주고 붓에 먹물을 적셔줍니다. 그러면 느린 선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붓을 잡아줄 때는 연필 잡는 법처럼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전통 서체에 있어서는 이렇게 쌍구법으로 잡아주시면 캘리그라피 할 때는 단구법으로 편하게 잡아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처음으로 느린 선을 한번 연습해 보는데요. 팔은 들고 천천히 느린 선을 연습해 줍니다. 하나, 둘, 셋. 그렇죠. 이렇게 먹물이 다 할 때 다시 먹물을 찍어주고서 느린 선을 연습해 줍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으로 빨리 가고 싶으시죠? 안 됩니다. 천천히 써줍니다. 그래서 느린 선을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 빠른 선인데요. 빠른 선은 경주용 자동차가 획획 지나가는 느낌으로 써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붓은 세워주고 경주용 자동차가 갑니다. 획, 그 다음에 획. 이렇게 가줄 때 여러분들이 이 끝 획을 야, 너 몰라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고요. 얘를 같이 획을 끝까지 같이 가주면 됩니다. 그러면 빠른 선을 연습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부드러운 선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부드러운 느낌으로 써주는데 붓이 세워진 상태에서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쓰려고 하고 계세요. 그러면 안 돼요. 붓을 세워진 상태에서 하나 올라가고 그 다음에 둘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 지면과 붓이 직각이 돼서 같이 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붓은 세워주세요. 맨 처음에 세워주고 여러분들 산에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그렇죠. 얘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붓이 사선으로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부드러운 선을 연습해 주셨네요. 지금서부터 강한 선을 연습해 보겠는데요. 강한 선은 여러분들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빨리 말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살짝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뭐 그런 스트레스 받은 마음을 표현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 선을 봤을 때 와! 이거 굉장히 강한 선이다 라는 느낌이 있게 선 연습을 해주면 된답니다. 그래서 붓은 세워주고 와 굉장히 강한 선이 표현되었네요. 그래서 이 강한 선을 딱 보았을 때 와 이거는 굉장히 강한 선이다 라고 느껴지는 선을 연습해 보시면 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4가지 선을 연습해 보았는데요. 느린 선, 빠른 선, 부드러운 선, 강한 선. 저는 이 4가지 선이 인생의 희, 노, 애, 락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씨를 쓰기 전에 이 4가지 기본적인 선을 연습해 주어서 손의 긴장감을 풀어준 다음에 글씨를 쓰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글씨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쓴 선을 살펴보니까 어깨와 손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지 않아서 잠깐 어깨와 손의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해 스트레칭을 해보겠습니다. 잠깐 책상 위에 붓을 놓고 팔을 쭉 펴준 후 이렇게 쭉 펴준 후 왼쪽, 오른쪽 몸을 기울여 주세요. 이럴 때 팔을 쭉 펴서 팔이 스트레칭 되도록 해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손을 가볍게 털어주세요.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짠 해주세요. 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짠. 좋습니다. 그래서 팔을 쭉 뻗어주고 털어주세요. 네. 그 다음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짠! 네. 쭉 뻗어주고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서 팔과 손의 긴장감 없이 부드럽게 풀어주면 글씨를 자연스럽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선 연습으로 돌아와서 도형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동그라미를 한번 그어줄 텐데요. 이때도 붓이 사선이 되지 않게 똑바로 해주고서 큰 거, 중간 거, 작은 거, 큰 거, 중간 거, 작은 거, 큰 동그라미, 중간 거, 작은 동그라미로 이렇게 연습해 주면서 전체가 조화롭게 연습을 해주는데요. 이때 붓은 휘어지거나 하지 않고 바르게 똑바로 서서 써주면 된답니다. 그러면 다음은 세모를 한번 연습해 볼까요? 세모를 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는데요. 얘가 하나, 둘, 셋 괜찮습니다. 한 번에 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써줄 때 여기를 꼭 만나도록 써주세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해서 지나치도록 써주는 것이 아니라 얘는 아니고 얘를 이렇게 꼭 만나도록 써주시면 된답니다. 그러면 세모를 쓸 때 큰 거, 중간 거, 작은 거, 큰 거, 중간 거, 작은 거 이렇게 움직이면서 팔이 아주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글씨를 써주면 된답니다. 그 다음 네모를 한번 써볼까요? 네모도 마찬가지로 세로 옆으로 가고 가로로 써주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번에 이렇게 써주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네모를 하시다 보면은 좀 이렇게 여기 공간이 있게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써주시지 않고 얘 내 모서리를 딱 맞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모를 큰 거, 중간 거, 작은 크기를 한번 연습해 보면 됩니다. 이럴 때 제가 쓰는 붓의 모양을 보면은 붓이 항상 세워져 있죠. 이렇게 세워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하트 한번 해볼까요? 하트는 자신 있으시죠? 그래서 하나, 둘 괜찮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번에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하트를 할 때는 연습해 볼 때는 하나, 둘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에 해도 괜찮습니다. 아, 하트 찌그러졌네요. 괜찮아요. 원래는 여기 부분이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냐면 하나 그리고 여기를 빨리 돌려주세요. 그럼 예쁜 하트가 되었네요.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하나, 둘, 또 한 번, 하나, 둘, 다시 한번, 하나, 둘, 여기 작은 하트. 그렇죠. 여기 작은 하트.
그래서 그러니까 동그라미 모양과 그 다음에 세모와 네모, 하트를 연습해 보니까 굉장히 팔이 부드럽게 풀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쓸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들이 지금 동그라미랑 세모랑 네모랑 네모랑 하트를 연습해 보면서 약간 붓이 이렇게 펼쳐져 있거나 아니면은 꼬인다는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근데 그것은 맨 처음에 붓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먹물을 이렇게 흠뻑 묻힌 다음에 좀 가지런히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이렇게 할 때 얘를 돌려가면서 정리해 주시는 건 아니세요. 항상 먹물을 찍고서 가지런하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써주면 예쁜 글씨를 쓸 수 있습니다. 선과 도형 연습을 통해 붓이 한쪽으로 쏠리기도 하고 붓 끝이 완전히 펴져서 선의 느낌이 평평하게 써지기도 합니다. 아직 붓을 잡거나 부드러운 붓의 끝을 다루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이며 붓이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더라도 붓 끝을 벼루 위에 가지런히 하고 먹물을 적당량 묻히며 화선지 위에 선을 써보면 됩니다. 이렇게 연습한 화선지를 이용하여 선물 포장 용지로 사용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아까 지금 선 연습도 해보고 도형 연습도 해보았는데요. 이거를 너무 버리기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러면 이거를 선물 포장지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가로획도 연습해 주고요. 완전 빨리 하는 것도 했고 이렇게 부드러운 선도 연습해 주었고요. 완전 강한 선도 연습해 주었고 동그라미도 해봤고 세모도 해보았고 그 다음에 네모도 해보았고 그 다음에 하트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집에 수채화물감 있잖아요. 수채화물감으로 여기를 색칠해 주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친구 생일이 되었을 때 얘를 포장지로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여기 포장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짜잔, 이렇게 해서 포장을 해줄 수 있는데 혹시 안에 그 물건이 보이게 비치는 것이 싫다 하면은 화선지를 2장으로 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리본을 묶어 주시면 되세요. 연습한 화선지인데 어떻게 선물 포장지가 되었네요. 그렇게 응용을 해 보실 수도 있답니다. 그럼 지금은 붓에 먹물은 어느 정도 묻혀주는 것이 좋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새 붓을 구입하면 붓에 풀기가 있어서 손으로 가볍게 붓털을 털어주고 그 다음에 물로 가볍게 씻어준 후 사용해 줍니다. 이때 가볍게 씻을 때 붓을 빼거나 강한 힘으로 빼거나 해주시면 안 되고 흐르는 물에 가볍게 풀기가 없게 해주면 됩니다. 먹물을 붓에 묻혀줄 때에는 처음에 흠뻑 묻혀준 후 벼루의 옆면을 이용하여 먹물 적당량을 빼준 후 선 연습을 해주면 됩니다. 먹물이 이렇게 가득 들었을 때는 그 화선지의 느낌이 확 번지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먹물이 없을 경우에는 굉장히 마른 느낌으로 글씨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먹물이 많을 때의 화선지 번짐과 먹물이 없을 때의 화선지 번짐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자유롭게 먹물이 많을 때의 느낌과 먹물이 없을 때의 다양한 그 느낌을 연습해 보고 싶을 때에는 한번 먹물이 많을 때, 그 다음에 적을 때를 한번 연습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한 번만 더 써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아, 귤. 그러면 지금 먹물이 아주 많을 때 화선지의 번짐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먹물이 아예 없을 때는 어떤 느낌으로 되는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무 쓸까요? 그러면 귤, 나무가 됐네요. 그래서 나무. 그렇죠. 그러면 먹물이 번진 것과 번지지 않은 걸 가지고서 작품 구성을 해볼 수 있답니다. 붓을 들고 처음 쓸 때는 붓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기본적인 선과 도형 연습을 통해 선을 긋는 것이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글씨를 쓸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은 캘리그라피를 쓸 때 중요한 2가지 점에 대해 설명하고 함께 글씨 써보는 시간입니다.